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국내 증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7월 이후 급락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AI 거품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품론이다라고 하는 게 과거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됐을 때 시기였었던 19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IT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거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들이 나타나고 나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런 거품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다르죠. 현재 이제 이 IT 버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나가지고 정말 막 모든 거의 뭐 기업들이 테크에 테크자만 붙으면 기본 10배, 이제 뭐 잘 올라간 종목들은 뭐 수백, 수천 배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고 나가는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매출 급증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AI가 등장을 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대박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직관적으로 찍히게 되면서 지금 매 분기 이제 세 자릿수 그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IT 버블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게 버블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이 AI 모멘텀은 살짝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40%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용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에게 납품이 들어가는 이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4분기 때 하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공급 과잉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반등 국면에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주가와 동조화가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이상 진행이 되는 이 AI의 대세 상승장에서 엔비디아가 없이는 AI 모멘텀도 없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까지 섭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는 반드시 이 AI 모멘텀의 대장주로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 HBM이 주문형 반도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AI 반도체 동맹,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이 AI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경쟁사 추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BM 2차전입니다. 빅테크의 경쟁의 장이 기존의 이제 온라인 광고라고 하던가 SNS 등 소비자들 경쟁에서 클라우드나 AI 서버 등 기업향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의 30%에서 50% 이상이 기업향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이 생성형 AI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구글,
그리고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 세계 탑3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데이터를 대규모로 모으고 각종 AI 개발 툴, 이 클라우드 내에서 추론까지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겠고요. 젠슨 왕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 GPU 수요가 감동스러울 정도다.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 4분기 양산이 돌입이 되게 되는데 HBM 기술력이 국내 증시 중에 이 HBM 기술력이 엔비디아 주가와 동조화가 될 수 있는 직결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경기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 TV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PC 이런 이제 디바이스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수요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D램 수요가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문제로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HBM이나 서버용 D램 내지는 이제 기업용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낸드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인데 스마트폰 PC용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현재 꺾인 상황이에요. 완전히 정점은 찍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3분기 때부터 상승폭이 꺾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 스마트폰 PC로 들어가는 이런 범용 D램을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더 늘릴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한 세대 전의 반도체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요한 그런 좀 이제 매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범용 D램 공급을 더 늘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갈 수가 있겠지만 올해 11월 기점으로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범용 D램 가격이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꺾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D램 쪽의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범용 D램 쪽에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을 범용 D램이 깎아먹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수익성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 40%가 거뜬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 양극화 현상에 따라서 범용 D램의 수익성이 급감을 하게 되면은 20-30%대에 머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고점에서 40%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기존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이 HBM을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라고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 부분이 뭐 규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지금 이 HBM에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의 GAA 이런 이제 파운드리 기술들을 전부 다 이제 중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11월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을 가장 또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뭐 정부 쪽에서 더 강경한 그런 입장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현재 아직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중국 HBM 매출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 중국 쪽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매출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HBM이 AI 반도체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모바일 쪽, XR 쪽 아니면은 이제 PC로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이런 쪽으로 지금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국이 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소비처로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4분기부터 양산 계획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이 블랙웰이 설계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GPU 두 개를 탑재를 하려다. 원래 이제 이런 칩셋이 들어가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CPU든 GPU든 메인 반도체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니어 반도체, 니어 메모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HBM이 같은 기판 내에서 이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성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같은 기판을 더 늘려버리게 되면서 GPU를 두 개를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까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대만 쪽에서 이거 못 만든다, 이거 성능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 확인을 하고 나가지고 알겠다, 이 GPU 두 개로 늘리는 거는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진입을 하고 이거를 일단은 하나로 줄이자. 근데 이제 당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전 세대보다 성능 개선을 30배 이상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약속을 100%를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을 이루어져야 비싼 이 AI 반도체를 좀 이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PU를 하나로 줄이는 대신에 기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HBM3 8단을 12단으로 변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세대 블랙웰 반도체 HBM 8단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 12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12단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이 HBM3 12단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던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건 메인 벤더 지위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기술 개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떤 기술을 넣던 어떤 방법을 쓰던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 12단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8단의 퀄 테스트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양산 조치가 들어가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 HBM3 8단으로 설비를 다수 이제 구비를 해 놨겠죠. 근데 이게 블랙웰 지금 현재 그 팔리고 있는 올해 거 AI 반도체에 이 HBM 8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거를 넘어서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 8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를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늘려놓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을 12단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HBM 8단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8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퀄테스트가 퀄테스트 인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3분기부터 엔비디아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것보다 이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흑자 전환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 유동성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전히 현금이 탄탄하겠지만 이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퀄테스트 일정, 이게 일단은 엔비디아로 통과를 해서 양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HBM 8단 12단 이런 부분들 아직 HBM 쪽으로 삼성전자는 대량 투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보다 HBM 투자 여력이 좀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범용 D램 가격이 정점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HBM 쪽으로 캐파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이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술 추월을 살짝 추격을 지금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 압도적인 HBM 기술력 지위가 여전하기는 하지만 살짝 이 추격의 여지를
허용해줬다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원래 이제 실물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기대감이 꺾이던가 이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들이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꺾일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엔비디아 없는 AI 모멘텀은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모멘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향후 최소 5년 동안은 증시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그리고 3 8단을 사실상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HBM 덕분에 SK하이닉스의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중국 매출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50%가 넘는 기업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30% 이하까지 떨어지고 HBM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최근에 5년 만에 최저가로 추락하는 상황에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끊어낼 수가 있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끊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 증시가 동조화가 되게 되면서 올해 내내 SK하이닉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엔비디아와 협력 그리고 HBM의 기술력 이 부분이 엔비디아와 주가 동조화가 되는 탁월한 차별점을 현재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삼각동맹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TSMC가 HBM의 로직 다이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주문형 반도체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문형 반도체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범용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같은 규격으로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CPU라고 하던가 이런 GPU 같은 팹리스들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죠. 설계를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위탁 생산을 맡기는 TSMC나 삼성 쪽에다가 맡기는 주문형 반도체화가 되는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성능 혁신이 너무 뛰어난 상황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규격 외에 그런 성능들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로직 다이가 아니라 기존 메모리 쪽에서 도입이 되는 표준 로직 다이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완전 찰떡인 로직 다이를 현재 TSMC가 내년부터 4, 5나노 공정에서 HBM 로직 다이를 제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호환성, 성능,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이런 이제 기술적인 공유들이 결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탄탄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차차기인 HBM4부터는 맞춤 제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워낙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춤 제작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발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 향후 이제 HBM4 다음 세대부터는 3D 패키징까지 진행이 되죠. 이게 뭐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원래는 이제 기판에다가 이렇게 횡으로 연결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HBM과 GPU를 횡으로 연결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2, 3년 내에 상용화가 되는 HBM 패키징 같은 경우는 니어 반도체를 넘어서 이 위에다가 올려버리게 됩니다. 거의 이제 일체화가 되게 되면서 GPU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HBM이 3D로 입체화가 되어버린다. 이때 상황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가 훨씬 더 진하게 진행이 되겠죠. 협력이 이 삼각 반도체 동맹의 협력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뭐 빅테크들이 AI 반도체를 만든다, NPU를 만든다, 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뭐 기술적인 지위들을 추월을 한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단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생업체나 빅테크들이 개발하는 AI 반도체의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 확실한 차별점이 될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경쟁사들이 추격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고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지금 위치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대세 상승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생성형 AI의 이러한 이제 공백기입니다. 챗 GPT 이후로 시장에 히트 상품이 나타나야 되고 이 고객들이 이 히트 상품을 챗 GPT 말고 이 히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높은 성능의 PC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뭐 클라우드의 그런 성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재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현재 이 빅테크들이 AI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 지 2년째입니다. 결국에 이제 조만간 이 생성형 AI의 결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조만간 이제 나오게 되는 멀티모달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체험하지 못했었던 혁신적인 이제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닿는 기기의 모든 부분에 생성형 AI가 느낄 수가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런 텍스트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보는 그런 영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말하는 부분들, 듣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는 고성능의 AI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성형 AI 확대에 따라서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넘어서 로봇, 완전 자율주행차, 아니면 XR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HBM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요를 이끌어 가게 되겠죠. 현행 수준 HBM 영업이익률 50% 이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이제 이 수혜의 최전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해당 자료집에서 제시를 해드린 몇몇 종목들 벌써 이제 상한가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아직 이제 안 간 종목들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빅파마 주요 트렌드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쪽 뭐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가장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또 단기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관련된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종목들 이용을 하는 것 전부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치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핸드폰으로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파일이 이제 PDF 양식이어가지고 핸드폰 안에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다가 PDF 뷰어 검색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보이실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찍어드렸었던 대봉 LS 이제 일요일에 찍어드리고 월요일에 곧바로 상한가가 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5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장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주요 단타 기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너무 많은 돈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타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제 진행을 하셔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일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미있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